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출세 지상주의 병법과 오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는 손자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병법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했던 많은 개혁가와 더불어서 춘추 전국시대 때 개혁가로 유명했던 사람도 바로 오기입니다. 오기에 얽힌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는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거기에 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춘추 시대 때의 위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나라 출신인데요. 본인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고 또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던 사람이 바로 오기입니다. 근데 오기는 본인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벼슬을 얻지 못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위나라 오기가 태어났던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벼슬하겠다고 재산을 다 탕진했네. 그 이야기를 들은 오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서 동네 사람 30명을 죽이고 본인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재상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상이 돼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망간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그 당시 노나라의 제후는 노원공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논어에 보시면 개손시, 무슨 시에서 이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귀족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개손시였습니다. 그래서 개손시 밑에 막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원공의 눈에 띄어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장군으로 발탁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노원공은 군사적으로 뛰어난 또 병법에 있어서 달인인 오기를 기용하려고 했는데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기를 대장군으로 삼아도 되나?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데 이게 제나라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을 눈치챈 오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참 이 사람도 굉장히 출세 지상주의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는데요. 칼을 뽑아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공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없으니까 주군께서 저에 대한 의심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군이 돼서 그 당시 서들어왔던 제나라 군대를 대파합니다. 그때부터 오기는 명장이자 병법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노나라 내에서도 오기가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대장군이 돼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를 보호해주고 있던 개손씨가 죽게 되자 오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위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위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위문우 시대였습니다. 이 오기를 위문우에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개혁가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유능했던 적황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 오기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문우는 오기를 등용했는데요. 위문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기는 전력을 다해서 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영토였던 하서지방을 전부 다 빼앗아서 서하군을 설치하게 되고 처음으로 서하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위문우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위무후가 오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마는 위무후의 친신들, 즉 무후 주변에 있던 친신들이 오기를 시기해서 여러 가지 모함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도 본인이 무후의 신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잽싸게 초나라로 도망갑니다. 잘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위나라를 떠나서 노나라에 가서 활동하다가 노나라에서 위나라로 갔다가 위나라에서 자기의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니까 초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초나라의 군주는 초도왕이었는데요. 초도왕은 오기의 명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또 그가 뛰어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장군의 지위를 줘서 변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우리로 치면 수상쯤 때죠. 영윤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승상, 재상이라고 그랬는데 초나라에서는 재상의 지위를 영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윤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기는 영윤의 자리에 앉자마자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째가 초나라의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개혁의 시조 2뒤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나라의 법들을 정비해서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입법부가 중요한 것은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 입법부가 살아있어서 제대로 된 법들을 그때그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그러한 나라는 승승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초나라도 바로 오기가 법률을 편찬하고 법을 정비하면서 국가가 강성해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조치는 초나라에서 초나라의 왕족을 제외한 나머지 귀족들에 대해서는 이 귀족의 자기가 3대까지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 되면 이 자기를 그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발했겠지만 이 귀족들의 지위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 유능한 인재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의 개혁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원석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취했던 게 뭘까요? 범증원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쓸데없이 많은 공무원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禄만 받고 국가에 어찌 보면 짐만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기도 본인이 영윤의 자리에 앉자마자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관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법률을 정비한 것까지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귀족들의 세습을 3대까지만 허용하고 관료들을 제거하면서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초도왕이 죽자마자 귀족들과 관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오기를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몸에 여러 화살을 맞았는데 자기가 그 화살을 워낙 힘도 세고 용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활을 전부 뽑고는 막 달려서 초도왕의 시신이 안치된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도왕을 껴안고는 거기서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활로 쐈는데 너희도 죽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활을 쏘던 귀족들과 관료들이 아직 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기를 향해서 또 활을 막 쏜 겁니다. 근데 오기만 맞췄겠습니까? 초도왕의 몸에도 화살이 막 꽂힌 것입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물론 절명했고요. 초도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초나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시신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쏴 죽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화살을 뽑으면서 그 죽어가는 몸으로 초도왕 시신 있는 대로 막 뛰어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죽으면서 이 사람들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귀족들과 관료들이 화살을 쏴서 초도왕 몸에 이제 화살이 꽂혔는데요. 이 화살의 깃털을 보면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화살을 쐈던 귀족들, 즉 초도왕 몸에 화살을 맞추는 귀족과 관료들을 전부 다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오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죽었지만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거열형이라는 것은 이 소나 마리, 이 목, 그리고 팔다리 해서 5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게 사지가 찢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다시 한번 처형을 했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 오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기가 죽으면서도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고사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보다 오기에 대해 얽힌 다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오기는 본인이 대장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터에서 선봉에 섰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우리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총을 들고 사병들 앞에 서서 전쟁을 한 것처럼 이 오기도 항상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고 자기 장군의 막사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사병들 막사에서 잤습니다. 그 당시 사병들의 막사는 지금처럼 뭐 매트리스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뭇잎을 두텁게 깔아서 그 위에 이렇게 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기도 대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같이 자면서 사병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동고동락을 할 때 보면 사병들이 이제 싸마다 다치지 않습니까? 다치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칼 상처가 있고 화살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종기가 잘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름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고름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이제 짜주거나 뭐 자기가 짜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기는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병들의 고름을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뱉고 이렇게 해서 사병들의 고름까지 빨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도 자기 고름을 안 빨아주는데 이 장군이 고름을 빨아주는 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훈련이 안 된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오기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당시에 강국이었던 진나라의 군대를 전부 쳐부수고 그 하서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오기는 큰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긴 뭐하겠죠. 전투를 76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64번을 승리했습니다. 승률이 80%가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 전투도 보면 이 타격을 그렇게 입지 않은 그런 패배들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이겼던 전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나라의 대군을 격파한다든가 진나라의 그 강성한 군대들을 쳐부숴서 하서 땅을 빼앗는다든가 이러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개혁가 그럴 때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기인데요. 이 오기는 병법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손자와 더불어서 이 오기가 쓴 오자병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오자병법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지만 오자병법은 위서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오자병법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오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아주 극과 극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오기를 추천했던 이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기는 색을 좋아한다. 즉 여자를 좋아하지만 군사 면에 있어서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위문우에게 이제 평가하면서 추천을 했고요. 역사 속에 보면 오기는 출세 지상주의자다. 왜냐하면 위나라에서 본인이 출세하지 못했다고 비웃었던 30여 명을 칼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노나라에 와서도 본인이 대장군이 되기 위해서 제 나라 여자인 자기 아내를 칼로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출세 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역사에서 초기의 개혁가로서 이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을 정비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또 귀족들의 세습을 막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관료들, 즉 공무원들을 전부 없앰으로써 초나라가 강성하게 했기 때문에 출세 지상주의자다 또는 개혁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면으로 더 높이 사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판단은 그의 개혁 조치는 일이나 후대의 상황이나 왕한석 이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사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출세 지상주의 병법가라고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출세 지상주의자면서도 병법가로 유명하고 또한 개혁가로도 유명했던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